다시 말해 합격하는 정보 지원 사업 계획서를 챗 GPT로 써드립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목표 시장에 3개년 정도 내가 사업을 할 건데 월 목표는 얼마고 연 목표는 얼마고 어떻게 할 건데 이걸 표로 만들어줘. 이런 거 만들어줘요. 이 부분은 조건값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그리고 바드 빙한테.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많은 멘티분들 힘내시고요. 왜 이런 얘기 많이 하냐면 요즘에 제가 전화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챗 GPT 4.0, 4.5 그리고 바드나 빙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11월 30일 날 전 세계적으로 오픈된 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챗 GPT 4.0, 4.5 뭐 터보라고도 하죠. 이 챗 GPT나 바드나 빙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고도화할 거냐. 챗 GPT나 아니면 바드나 빙이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쓰기는 어려워요. 왜일까요? 여러분도 많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챗 GPT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편향성이 있어요. 내가 챗 GPT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인테리어 사업 규모 알려줘.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2022년도 인테리어에 대한 사업 규모는 2021년도 자료가 나오겠죠. 2023년도 인테리어 사업 규모 알려줘 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2022년도까지 자료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제가 인테리어 관련된 것만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묻다 보면 챗 GPT를 비롯한 대화형 인공지능은 학습에 의해서 뭐가 돼요? 트레이닝이 돼요. 그리고 실제 학습을 시켜주는 유저, 나의 사용자에 따라서 굉장히 편향적인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다 보니까 실제로 중립적이거나 다양성을 가지고 챗 GPT한테 프롬프트, 질문을 실제 넣고 대답을 얻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않으면 상당히 편향적인 데이터를 줄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환각이라고 하죠. 좀 쉽게 표현하면 챗 GPT, 바드 빙은요 상당히 천연덕스럽게 무엇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세종대왕 맥북 사건.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을 알려줘 라고 했더니 챗 GPT가 뭐라고 했어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서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해서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15세기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이때 맥북을 던졌어요? 맥북이 언제 나왔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실제로 저희 오랜 직위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교수님인데 교수님 실제 챗 GPT나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많이 활성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문직들이 순서대로 없어질 거래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김 교수 생각해봐. 챗 GPT가 거짓말을 했어.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일반인일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창업 관련된 내용을 챗 GPT한테 묻게 합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말로 쓰지 않고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러니까 2023년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합격생들에 대한 합격 사례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챗 GPT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어보다는 영어에 강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어요? 막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사관 학교가 뭘까요? 이 친구들은 아카데미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실제로 제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합격 사례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기 어려워요. 라고 해서 너 바보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너 바보니? 라고 하면 저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한국말로 쓰게 되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합격 사례를 알려줘 라고 했더니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실제 홈페이지를 연결합니다. 거기서 데이터를 찾다 보니 문제는 뭐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요 2017에서 19년도까지밖에는 합격 사례가 없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창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합격 사례가 창진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냐. 실제로 합격 사례가 있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공식 사이트를 이 친구가 먼저 서칭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나 티스토리나 이런 영역들을 다 서칭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실제로 가짜 뉴스나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총합을 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사례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가 원하는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다시 말해 합격하는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챗 GPT로 써드립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쓸 수는 있어요. A, B, C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이 사업 계획서의 데이터가 정말 사실이다 아니다를 어때요?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을 쓸 때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는 첫 번째 아이템의 개요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템의 개요는 실제 경험이 있는 대표인 내가 또는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한 이런 조사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배경 및 필요성, 문제인식, 제품 서비스 개발 또는 구체화, 필요성과 해결 방안, 주요 목적, 그리고 목표 시장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22년도 내가 식물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근데 이 식물 시장은 어디? 홈 가드닝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글로벌하게, 두 번째는 국내 시장으로, 세 번째는 온라인 쪽에 관련된 시장 조사를 해줘 라고 하면 대화형 인공지능이 답을 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냐?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의 출처 등을 다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 문제인식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팀 구성은 어때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24년도에 실제로 슬개골 탈구에 필요한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이 견종들이 많이 걸리는 슬개골 탈구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려고 해. 여기에 필요한 팀을 구성해줘 라고 하면 어때요? 뭐 엔지니어 필요하고요, 기획자 필요하고요, 디자이너 필요해요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된 이야기는 아니죠. 팀 구성은 결론은 뭐다?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 부분은 이건 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표 시장을 정하고 그 목표 시장에 3개년 정도 내가 사업을 할 건데 월 목표는 얼마고 연 목표는 얼마고 어떻게 할 건데 이걸 표로 만들어줘. 이런 거 만들어줘요. 다시 말해서 귀찮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 시장에 대한 세분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한다. 이거 가능해요. 또 하나, 애플의 어떤 기능과 비싼 핸드폰들에 대한 시장 안의 상품들을 조사해줘. 예를 들어서 문콕 방지를 위한 가드, 차량용 가드에 대한 글로벌한 상품들을 조사해줘. 뭐 이런 건 돼요.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 빅데이터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상당히 잘해요. 단 여기서도 검증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화 전략 부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사업계획서는 3개년 정도의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처음 시작해서 1에서 3년 차에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기간에는, 그리고 실제로 기업화되는 단계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스케줄링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다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초기의 예비 창업 단계, 그리고 3년차 이하 단계까지만 첫 번째로 계획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조건값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대화용 인공지능 챗 GPT 그리고 바드 빙한테. 프롬프트라고 하는 질문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해서 몇 세에, 성별은, 지역은, 아이템은, 그리고 매출은 얼마 정도, 홍보 마케팅은 어디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넣어줄 필요가 있죠. 처음에 챗 GPT 3.0이었을 때는 4,000 토큰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글자 하나가 3토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난 용량으로 방대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이 토큰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글자를 가지고 인식하고 그 글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어주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가에 대한 검증이, 또는 전문가인 본인 스스로가 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어야지만 사업계획서에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자 어찌 보면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템. 이거는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 또는 구체화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요 등을 적는 건데, 이 부분은 전문성 있는 대표가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경 및 필요성, 문제인식,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대표가 쓰되,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데이터들은 우리 대화용 인공지능이 충분히 찾아줄 수 있죠. 그리고 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3년간의 스케줄링을 한다거나 이런 불편한 것들은 누가 해줘요? 챗 GPT를 비롯한 바드나 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챗 GPT가 써준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챗 GPT나 바드나 빙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써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왜? 현재 단계가 완벽하게 한국어를 이해하고 모든 업종에 대한 훈련이 된 이 대화용 인공지능이 있다 없다 단언컨대 현재는 없습니다. 왜?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데 현재 학습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주는 대화용 인공지능이 아직은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신다라고 하면 2024년도 대화용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는 여러분,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12월부터는 본인의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하고 필요한 경험들을 쌓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